안녕하세요.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운동을 하면 체중이 빠질까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저녁에 라면을 먹으면서 참다가 요거 한 그릇 딱 먹고 다음날 운동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다이어트를 할 때 뭐가 필요하냐고 제가 여쭤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마치 교과서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먹는 걸 줄이고 운동을 하면 된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데요. 이 두 가지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곤 하는데요. 운동을 하는 것은 몸의 건강을 위해서라든지 다른 부분을 위해서는 물론 중요하지만 급속하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빡세게 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온몸을 건강하게 해서 신진대사량을 높이는데 운동은 물론 중요하지만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거나 강하게 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의 다이어트는 체중을 빼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운동보다는 식단이 더 우선이다. 그래서 첫 번째 건강하게 만드는 것, 두 번째 식단 관리, 세 번째 운동, 이렇게 하는 순서로 가셔야 다이어트가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이어트는 살이 빠지게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면역이 좋아져서 저절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몸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신진대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초대사량, 두 번째는 활동대사량, 세 번째는 소화대사량,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중에서 기초대사량은요,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할 때 몸에서 소모되는 말 그대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신진대사 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바로 기초대사거든요. 그리고 기초대사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몸 안쪽의 장기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근육 때문에 생기는 열량 소모입니다. 많은 다이어트 분들이 이 기초대사량 중에서 근육이 많이 늘어나야지 다이어트가 성공한다고 착각들을 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주 큰 에너지 소모는요, 바로 이 장기들에서 일어나는데요. 심장과 간, 그리고 콩팥인 신장에서 일어나는 칼로리 소모가 거의 45%에서 50%까지 차지하고요. 그리고 아주 큰 에너지 소모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바로 뇌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략 20% 정도가 근육에서 이렇게 소모가 되게 되는데요. 물론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생각보다 기초대사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다시 말해서 심장, 간, 신장, 그리고 뇌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와 마음과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내장기와 뇌에서의 활동 소모량, 혈액순환, 그리고 면역이 좋아지는 것이 좋아져야지 비로소 기초대사량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고, 그럴 때 근육이 뒷받침되어주면 훨씬 더 좋지만 근육만 무작정하게 올린다고 해서 기초대사량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몸 안쪽의 내장기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소화대사인데, 소화대사 같은 경우에는 식단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소화기관이 막 움직여서 생기는 소화대사가 중요하고요. 소화대사의 핵심은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물만 마셔도 소화대사가 막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소화기관을 많이 움직여서 소화대사를 일으키는 음식들 중에서는 단백질이 에너지 소모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으로는 식이섬유, 그리고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이 소화기관을 좀 덜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단백질과 지방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 물을 많이 먹고 채식을 많이 하는 것이 소화대사를 높이는 방법 중에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활동대사가 남았죠. 그래서 운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운동을 꾸준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좋아지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 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동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운동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오히려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이 회복이 되고 입맛이 돌기 때문에 더 많이 잘 먹게 되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상심리 때문에 또 더 드시게 되고, 운동을 할 때 혼자 하는 운동보다 같이 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어울려서 먹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현실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강한 운동을 하게 되면 다이어트에 방해되는 게 신진대사량을 오히려 더 떨어뜨려 버려요. 힘만 들고 배는 더 고파지죠.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더 몸이 나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너무 강한 운동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평균 수명이 조금 짧다는 연구 결과가 많잖아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오히려 살이 찌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운동은 사실 많이 잘 먹게 돼서 살을 찌우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더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내가 몸이 회복되고 재활이 되고 운동을 하고 나서 훨씬 더 몸이 가뿐해지는 운동들을 하시면 되는데, 다이어트를 할 때 굉장히 힘들게 억지로, 그리고 막 어디 보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인상을 쓰면서 아주 힘들게 운동하는 것은 오히려 더
다이어트에 방해가 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리를 하자면 내장기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 몸에서의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하고 뇌 쪽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소모는 비슷하긴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 기능이 오히려 더 정지하잖아요. 그러면서 몸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식단 조절을 하는 거고요. 식이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이어트의 성패가 가름된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체중 부분에서는 식이 조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휴식을 잘 취해서 몸이 회복되게 만드는 건데, 그런 면에서 수면이 잘 돼야 되고, 수면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다이어트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순환을 잘 시켜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순환이 잘 되게 하려면 척추가 올바르게 곱고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정렬이 바르게 되면 순환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피로를 회복하고 척추를 바로 만드는 순환을 도와주는 방법들이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운동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니까, 순서로 따지면 다이어트에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운동은 약간 후순위가 될 수도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떤 것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인지 생각을 해보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운동은 회복되고 재활되는 운동으로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강남 호주 내의 면역 운동이 최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들 중에서 대략 20분에서 40분 정도 한 두세 가지 운동들을 뽑아가지고 조합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재활도 되고 면역도 좋아지면서 회복이 되니까 다이어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 게 억지로 힘들게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몸이 건강해져서 신진대사도 잘 되고 나중에 식이 조절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서 내가 저절로 빠지는 몸으로 만드는 다이어트, 이것이 바로 면역 다이어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운동을 억지로 막 힘들게 강하게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몸이 회복되는, 면역이 좋아지는 운동을 해보려고 노력하시면 여러분들의 다이어트가 꼭 성공하실 거예요. 하랑이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하랑!